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전주시 선호송동에 위치한 주민체육시설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체육시설을 철거하고 여성자활지원센터를 세운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 선호송동에 위치한 주민체육시설을 놓고 전주시와 선호송동 주민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선호송동에 위치한 전주문화재단 건물 2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헬스장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기존의 헬스장 시설을 철거하고 여성자활지원센터를 세워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놓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10년이 넘게 이용했던 시설인데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철거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입장입니다. 주민자치에 알린 것은 언제였냐면 8월 달에 이걸 안건을 올렸어. 안건을 올려갖고 주민자치 회의에서 유지하냐, 여기에서 모든 걸 종료하냐, 이걸 했는데 아마 이게 지역이 남로, 선호, 중로가 이렇게 합해지다 보니까 지역이 넓으니까 거의 다 우리 운동하기를 바라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지역이 없다 보니까 주민위원들도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고 설명을 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알아서 해라. 그럼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려고 했어요. 위원들은 거의 80~90%가 반대를 했죠. 전주시 측은 선호송동 헬스장에서 멀지 않은 전주도시 혁신센터에 위치한 헬스장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주민들은 높은 비용과 장소 협소의 문제를 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회의하며 주민들은 체육시설 유지를 주장했지만 전주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부분이라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고운 이사가는 방향 쪽으로 얘기를 했죠. 대부분이 간다고 하는데 몇 살은 지금 반대하는 것 같아요. 네. 전주시 관계자는 국비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을 중지하기는 어렵다며 주민들과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지난 21일 농촌진흥청에서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관 간 상생 협력으로 혁신도시 이전 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21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광수 국회의원, 박성일 완주군수, 손재건 전북대 교수 등 3명의 발제자와 12명의 패널이 참석해 혁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극대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광수 의원은 도가 추진 중인 금융타운과 연계된 종합적 시설 구상이 필요하다며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개발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지역인재 채용을 35%로 늘리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박성일 군수는 공공기관 활성화와 지역상생해법 주제 발표를 통해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힘써달라고 주문했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특성화된 혁신도시의 다양한 개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전문가 발제자로 나선 손재건 교수는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등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해 농생명허브를 조성할 수 있는 R&D 클러스터 구축, 산학연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전북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38.3%로 부산 혁신도시 42.5%에 이어 두 번째지만 지역 인재 채용률이 전국 평균 13.3%인 것에 비해 전북 혁신도시는 10.7%에 그치고 있고 혁신도시를 통해 걷어들인 지방세도 298억가량에 불과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K랜 홍윤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2016 8월 말 기준 취급 물량은 4,533톤으로 1년 취급 물량인 5,000톤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과수 선별 라인이 부족해 품질 관리에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정읍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개장인 1년을 맞았지만 벌써 과수 선별 라인이 부족해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3,266제곱미터의 면적으로 냉동창고 321개, 선별기 3대, 유통장비 등을 갖췄으며
1,005개 농가가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정읍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연간 최대 5,000톤, 일최대 48톤 물량을 선별하도록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정읍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취급량은 6,316톤으로 연간 취급량을 훌쩍 넘어섰으며 갈수록 이용량이 늘어나 2016년 8월 말 기준 취급 물량 또한 4,533톤으로 1년 취급 물량인 5,000톤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선별 능력을 초과해 효율성이 떨어질 뿐더러 이용하는 농민들도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 관계자는 현재 농민들의 편의와 유통 물량 처리를 위해 산지유통센터 1개소를 더 지어 과수선별 전용 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전주동물원이 동물들의 본래 서식지 환경에 가장 가깝고 동물복지 환경을 갖춘 생태동물원으로 조성됩니다. 오는 12월부터 총 21억 원을 들여 동물놀이를 자연 친화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동물원을 동물과 인간의 교감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전주시의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은 민선 6기 전주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전주동물원 개장 38년 만에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물새장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조류의 개체별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보금자리로 조성해 새들의 활발한 번식 활동을 유도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사자와 호랑이를 격리하던 공간을 활용해 기존보다 활용 공간을 2배 이상 넓혔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전시 방법도 개선했습니다. 기존 관람객 위주의 완전 개방형에서 수목을 이용해 차폐로 한정된 구간에서만 관람이 가능한 몰입 전시 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동물 치유 쉼터를 개소해 동물원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에 대한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고 진료의 정확성도 높아져 동물 치료 효과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1983년에 조성된 고무리는 좁은 공간에 쇠창살과 시멘트 등으로 돼 있어 마치 감옥을 연상시켰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고무리는 기존의 공간보다 10배 규모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늑대 우리도 종의 보존과 번식을 위해 지금보다 넓고 다양하게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동물은 단순 구경거리가 아닌 존엄한 생명이다. 앞으로 동물 복지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동물 축사를 개선하고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진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0일 이춘희 시장과 강철수 제오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 자본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오젠은 웹사이트 제작과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해 세종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오젠은 외국인 직접 투자자로부터 3천만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무안경 3D 디스플레이란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입체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첨단 반도체 광학 제품입니다. 제오젠 측은 3D 디스플레이 제품 경쟁력과 국내외 대형 고객 요구 등 큰 수요로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출범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에 성공한 만큼 외국 자본이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지진 공포에 머물지 않고 민관 군이 협력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9.12 지진과 19일 저녁 여진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는 경북도와 문화재 돌봄사업단 등 80여 명과 문화재 전문 보수업체 2개사와 합동으로 불국사 대웅전 기와 파손 등 45개소 문화재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나선화 문화재청장도 20일 경주를 방문해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천문대로 알려진 첨성대를 시작으로 월성, 경주, 오릉, 다보탑 등을 둘러보고 피해가 없는지를 살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주를 방문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전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 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앞으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내진 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한국인 희생자 유골 11위를 봉환하여 22일 국립 망향해 동산에 안치합니다. 정부는 한인 희생자의 유골을 국내로 봉환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추진한 결과 2013년 5월 한러 양국이 합의한 이후 2015년 13위에 이어 금년에 11위를 봉환하게 됐습니다. 이에 김성열 행정자치부 차관은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 봉환은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평생의 수건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